팬메서니 브라이트 사이드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뉴스 가장 요즘 핫한 거는 제주 맥주의 매각이죠. 뭐 솔직히 제주 맥주가 힘들 거라는 얘기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숫자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매출 그냥 재무제표랑 손익계산표를 딱 보면은 나와요. 제주 맥주의 미래가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비즈니스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인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출이 늘지 않고 비용이 많으면 그 회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매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재료 쪽에서의 어떤 혁신 혹은 생산 쪽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제주 맥주는 그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거죠. 그건 숫자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매출을 늘리다 보면 지금은 적자지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규모의 경제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스타트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죠. 맥주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고 뭔가 수제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뭔가 우상향을 높게 그릴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맥주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 맥주 시장은 이미 80년대부터 하락 시장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성장 시장이에요. 대중 맥주 시장은. 그나마 크래프트 비어 시장이 80년대부터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그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랐죠. 그런데 그 시장 성장이라는 게 워낙 작은 시장에서 성장이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하더라도 전체 매출 볼륨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우선이 되는 모델을 선택해야 되고 그건 프리미엄 시장을 의미를 하는 거고 대중시장이 아니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내가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대중시장과는 다른 모습들 다른 마케팅 정책들,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델로 삼는 혹은 지표를 삼는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의 성장세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 크래프트 맥주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맥주 브루어리들을 보면 리저널 브루어리는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미국에서 한 200개 정도밖에 지역 브루어리들이 차지합니다. 지금 한 9,000개 넘게 지금 크래프트 맥주가 있다고 미국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나머지 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뭐 8,500개라고 하죠. 그냥 8,000개라고 하죠. 8,000개는 뭘까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브루펍들하고 그냥 템룸들이에요. 독립맥주 공장 같은 사이즈의 브루펍들이 한 8,000개, 몇천 개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브러리들이 씬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전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을 견인을 하는데 8,000개 혹은 9,000개의 크래프트 맥주 브러리들이 전체 미국 맥주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도 안 됩니다. 매출 볼륨으로는 한 25% 되고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실제 생산 볼륨을 했을 때는 뭐 10%,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크래프트 맥주 씬이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제주 맥주 같은 현상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9,000개가 모여서 25%밖에 차지하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작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크래프트 맥주를 시작을 해서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대중시장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대중시장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지금보다 매출 볼륨이 훨씬 커지면서 이제 금융경제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 맥주의 생산시설은 대중 맥주로 갈 수 있는 생산시설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뽑아내서 거기서 비용을 줄이고 막 뿌려야 돼요. 그냥 어떤 편의점에
맥주만 뿌리는 게 아니고 오비나 지금 뭐 하이트처럼 뭐 편의점, 뭐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각 일반 음식점에 다 깔려야 됩니다. 그게 대중맥주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주맥주가 그걸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비나 하이트가 단순히 TV 광고를 계속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 광고죠. 그리고 영업사원을 써서 일반 매장에 다 영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전국에 있는 도매 쪽에 엄청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맥주가 할 수 있냐는 거죠. 대중 영역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안 되죠. 힘듭니다. 물론 뭐 상장을 했다 할지라도 프리미엄의 영역을 고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정도 매출 볼륨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매출을 갖고 상장을 한다. 솔직히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일이고요. 물론 그런 매출 갖고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보다 더 적은 매출 갖고 상장을 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지속적 성장하긴 되게 힘든 구조이긴 하죠. 제주맥주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막 되게 경탄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저건 안 된다. 저거는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와 그 다음에 맥주 시장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토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속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제주맥주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 기사 2개만 가져왔는데 되게 많은데 2개만 가져왔는데 분위기만 좀 보려고요. 어떤지. 근데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들은 아닙니다. 상장만 지금 여기 가져온 아시아경제 뉴스인데 제주맥주가 상장 3년 만에 매각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적 성장에 집중한 탓에 편의점 맥주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자만 기록하다 주인이 바뀌게 됐다. 맞죠? 누적 결손금이 3년간 867억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잉여금이 7억 원이에요. 7억 원. 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지난해 867억 원이 이제 마이너스 이익 잉여금으로 쌓였던 거죠. IPO 당시 2021년, 2025년 추정 실적을 2023년 매출 추정치 1,147억 원이라고 했고 요때가 딱 2020년 그때가 뭐 수제 맥주가 뭐 전체 시장이 뭐 1,000억이다. 앞으로 뭐 전체 맥주 시장이 뭐 5%에서 10%까지 차지하고 이런 기사들이 막 넘쳐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송을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된다.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와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없는 전망치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고 눈먼 돈이죠, 솔직히. 눈먼 돈이 들어왔고 이 눈먼 돈을 갖고서는 뭘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할지 몰랐다. 제주맥주는 돈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샴페인만 터뜨렸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었다. 좀 아마추어적이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맥주 매출액은 224억이고요. 그래서 영업손실은 110억이에요. 한 번도 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요. 2021년에 실제 매출이 288억이었고요. 추정 매출이 495억이었대요. 말도 안 되죠. 실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2억인데 2022년에는 240억으로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16억으로 떨어졌고 2023년 작년에는 224억 더 떨어졌어요. 매출이. 그리고 실제 영업은 110억이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 오르거나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제주맥주가 헛짓거리도 이상한 거 했죠. 무슨 해장국 인수한다고 하고 굉장히 맥주 쪽에 있어서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뭐 라거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이게 뭔가 될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크래프트적이지 않은 비즈니스적으로 크래프티하지 않은 생각을 했던 거죠. 내 맥주를 먹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떤 제품을 내면 사람들은 맥주를 마실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맥주적인 생각을 한 거죠. 뭘까요? 하이트 같은 경우 볼까요? 하이트 같은 경우는 켈리를 새로 출시하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죠? 텔레비전 광고 보셨어요? 텔레비전 광고 저 엄청 때리고 있죠. 손석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타를 맞나요? 어쨌든 그 스타를 텔레비전 광고에 썼고, 그리고 홍대 가보셨어요? 홍대 앞에 어마무시한 크게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LED 전광판. 거기다가 켈리 광고 계속 때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제품을 냈었을 때 막 팔리는 거예요. 그게 대중 상품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클라우드 볼까요? 클라우드 이제 생은 단종을 시키면서 크러쉬를 출시했잖아요. 클라우드 크러쉬 카리나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쓰면서 지금 팝업 스토어 계속 열고 뭐 광고 계속 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체 맥주 시장에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롯데도 적자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롯데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제주 맥주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서 대중 맥주랑 경쟁을 하려고 했고, 크래프트 맥주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대중 맥주처럼 보이려고 하니 그게 되냐고요. 뭐 제주 무슨 라거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막 뿌리면 먹냐고요, 사람들이. 대기업 맥주도 하나 출시를 할 때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빼버리고 맥스를 빼고 켈리를 만들었잖아요. 오비엔 뭐가 있어요? 오비 라거 있지만 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그죠? 카스하고 한맥, 지금 한맥 엄청 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롯데에는 클라우드 오리지널하고 크러쉬가 있어요. 한 두 개의 상품 다 라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료에서도 크게 차이점이 없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도 솔직히 그렇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들은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대중의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라거의 라벨만 바뀌고 포지셔닝만 바뀌는, 마케팅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두 개 출시하지만 비용은 솔직히 크게 다른 게 없다. 매출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되죠. 완전히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 맥주라고 하는 상품이. 뭐 오비나 하이트가 A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겠습니까? 근데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재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도 바뀌고 그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제주 맥주도 만약에 살아남으려고 했었으면은 하나만 만들었어야 돼요. 하나만. 진짜 하나만 딱 만들어서 그것을 쭉 볼륨을 늘리면서 이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매출을 늘려서 일단은 어떻게든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화를 하지 않으면서 뭐 이상한 막 라거 만들고 뭐 제주 뭐 무슨 거멍에일 만들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라거 만든 건 진짜 패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제주 맥주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좀 잘 되길 바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편의점 맥주로 들어간 게 여기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수제 맥주 전문점과 펍 등 유흥 채널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수제 맥주는 뭐 코로나 이후에 가정 채널로 전환됐고 뭐 편의점 판로를 개척하면서 호황을 맞게 됐다. 하지만 편의점 채널 수제 맥주의 시장을 성장을 제한하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원인이 있다. 제대로 본 기사죠. 간만에 좀 제대로 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편의점 채널에 4캔 10,000원 이라는 마케팅 정책에 따라 납품 단가의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업체별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고품질 맥주는 생산 단가를 맞추기 어렵게 됐고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저품위의 콜라보 맥주만 넘쳐나게 됐다. 개성 없는 다양성에만 집중한 결과 기성 맥주와 차이점이 모호해졌고 다른 주종과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맞죠? 요게 딱 요 기사 전체의 핵심이에요. 요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에서 항상 이 대중 채널로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대중 맥주는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유흥 채널을 같이 확보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가 대중이기 때문에 유흥 채널도 잡고 편의점 채널도 잡고 마트 채널을 잡는 거죠. 근데 제주 맥주 같은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마트 쪽이나 편의점 쪽에 4캔만 원 들어간 순간 유흥 채널에서 그걸 쓰질 않아요. 비슷한 이제 계속 비슷한 뉘앙스가 또 뭐냐면 결국은 경영진 대량 매도의 먹튀 논란, 먹튀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이번 또 제주 맥주의 뉴스토마토 기사인데요. 주주들하고 직원들만 힘들어졌고 대표는 한 50억 이상 돈을 갖고 대표는 손해본 게 없다. 이런 기사 뉘앙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50억 이상의 뭐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뭐 경영권 넘기고 이제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손해 볼 게 없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과 그 다음에 제주 맥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제주 맥주를 인수한 이들이 누구냐? 이게 핵심인데 두고 보면 나오겠죠. 뭐 누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 그쪽이면은 뭐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주 맥주는 이제 사라지게 됐고요. 이로써 우리나라 한 2020년부터 한 3년간 이끌었던 수제 맥주라고 하는 신, 크래프트 맥주 아닙니다. 수제 맥주의 신, 수제 맥주의 사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것은 대중 맥주와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크래프트 맥주만 남았습니다. 크래프트 맥주는 소규모, 한국에는 어쨌든 소규모의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씬들을 얘기하고요. 자그마한 브루펍들 혹은 작은 리지널 브로리들 이런 어떤 씬들이 남게 됐어요. 요 씬들은 제가 봤을 때 요 조금 지나가면은 한 3년에서 4년 뒤가 되면 결국은 다시 모여서 하나의 또 뭐 큰 또 씬을 이루게 될 것 같아요. 모여서 뭔가 하겠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누군가 리더십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크래프트 씬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크래프트 씬에서 누군가 리더십을 갖고 저기다 깃발 꽂아라고 하는 순간 크래프트 씬은 끝나는 거거든요. 각자의 개성과 감성들이 움직이면서 하지만 철학들이 공유돼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모습들이 되겠죠. 그게 구체적이지 않죠.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제가 보는 유튜브에 강유정 교수가 나와서 요번에 이제 출마하는 민주당 쪽이 아니고 뭐 비례연합인가요? 그쪽에 출마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 하셨는데 문화 정책은 구체적일 수 없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이거나 아니면 획일화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할 수 없다.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그럼 문화 정책은 하나의 아젠다, 이데올로그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모호하지만 큰 틀을 만들어주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각자의 개성대로 움직이면서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뭔가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방향만 정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저희가 맥주는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맥주들은 달라요. 대중 맥주들은 달라요. 하지만 크래프트 맥주는 큰 하나의 틀을 갖고 방향을 뭐 서로 알아서 정하고 아니 혹은 생각이 모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큰 틀로 봤을 때는 하나의 문화적인 씬을 이루는 거죠. 그거는 그냥 굉장히 집단지성이 일어나서 이 집단지성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저는 한국 크래프트 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 내가 저기다 깃발을 꽂겠어, 날 따라와 하는 순간 거기도 망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크래프트 씬에서 리더십은 각자 고유의 개인의 정체성과 감성이다. 너무 많이 얘기를 했네요. 또 이 한 얘기 같고 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맥주 사전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